최소의 투자로 합격의 영광을. 안녕하세요. 특거리 공인중개사의 돌뿌리입니다. 오늘은 제 5-2강 이중매매 기출문제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10년간 세 문제가 출제된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구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는 부분은 저번 시간 5-1강에서 이론 부분에서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바로 넘어가고, 오늘은 9-9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한번 집중적으로 봐주시길 바라며 바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제28회 기출 A형 49번 문제, 이중매매 관련 문제였고요. 문제 1. 갑은 자신의 X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받았다. 여기서 계약금만 받았으면 해약금에 의한 계약 해제라고 그랬고요. 그것과 구분점이 중도금 이상을 받았을 때 그것을 이행의 착수라고 했습니다. 지급받았다. 그 후 병이 갑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갑과 X 부동산에 대해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정확하게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병이 적극 가담하여 자신의 명의의 소유권을 마쳤다. 이게 정확하게 이제 이중매매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여기 지문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이 정확하게 이중매매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 을은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직접 청구할 수 없다. 맞는 얘기죠. 자, 한번 보시면은 틀린 것에 X를 치고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을은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직접 청구할 수 없다. 소유권 이전 등기는 직접 청구할 수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을은 갑, 이 매도인을 대위해서 거쳐서 병에게 소유권을 신청할 수 있다.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것을 채권자 대위권이라 했습니다. 정확하게 맞는 표현이고요. 2번, 을은 병에 대해서 불법 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을은 병에게 손해배상은 직접 청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을과 병의 관계 11페이지에 나와 있었는데, 여기에서 채권자 대위권은 있지만 채권자 취소권은 없다고 했고요. 그래서 을이 갑을 대위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지만, 여기 보시면은 직접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3번, 갑은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고 을과 체결한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맞는 얘기죠. 여기 중도금 이상을 받았다는 얘기는 이제 해약금에 의한 계약 해제는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요 이행의 착수라고 했죠. 그 두 개의 구분점이 9페이지에 보시면 이중매매와 해약금에 의한 계약 해제의 구분점은 여기 이행의 착수 요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중도금과 잔금을 수령하는 절차까지 이행했을 때 그렇게 구분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배액을 상환하고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없는 거죠. 4번, 병 명의의 등기는 갑이 추인하더라도 유효가 될 수 없다. 이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 이중매매가 해당되면 제103조 반사회적 법률 행위의 구체적 예라고 했죠. 거기에 103조에 해당되면 절대적 무효라고 했죠. 무효는. 그래서 절대적 무효는 추인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맞는 얘기가 됩니다. 5번, 만약 선의의 정이 X부동산을 병으로부터 매수하여 이전 등기를 받은 경우 정은 갑과 병 매매 계약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고 그랬죠. 여기 보시면 이중매매가 반사회적 법률 행위에 해당되어 무효가 되는 경우 그 무효는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으므로 병으로부터 다시 취득한 전득자 정은 설사 병이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한 것으로 믿었다 하더라도, 선이란 얘기죠. 믿었다 하더라도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판례의 태도입니다. 따라서 정은 너무나 억울할 겁니다. 하지만 억울해도 다른 법률적인 안정성을, 법적 안정성을 취하기 위해서 법이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판례가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구나, 정은 억울하겠구나, 그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정이 너무 억울한데 이러면서 더 파시는 것은 그 수험생의 태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그 정도 아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5번 답은 좀 수월하게 잡을 수 있었습니다. 해설 부분은
방금 전에 얘기했던 부분인데요. 자, 핵심 키워드는 이중매매이고요. 이중매매는 갑병, 을병, 병정의 관계를 아까 조금 전에 봤듯이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1번 소유권을 청구할 수 없다.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한다 했고요. 2번 을병에 대하여 불법 행위로 청구할 수 있다. 예, 직접 청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3번 갑은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고 을의 책임을 해제할 수 없다고 했죠. 여기 이행에 착수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4. 병명의의 등기는 갑이 추인하더라도 유효가 될 수 없다. 맞는 얘기죠. 절대적 무효로서 주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했습니다. 5. 예, 전득자 정은 선이더라도 취득할 수 없다는 판례고요. 다음 문제 2014년 제25회 기출 A형 43번 문제였습니다. 문제 2번 갑이 자신의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하였는데 그 사실을 잘 아는 병이 갑의 배임 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그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은 경우 설명을 틀린 것은 마찬가지로 X 치고요. 1. 이것도 이중매매에 해당되는 거죠. 반사회적 법률 행위 103조에 해당되는 구체적 여인 이중매매에 해당됩니다. 1. 갑병 사이의 매매 계약은 무효이다. 맞죠? 절대적 무효이죠. 선의의 제3자 정에게도 대응할 수 있는. 2. 을은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맞는 얘기죠. 근데 이 부분은 원칙적으로 맞는 얘기인데 조금 세모를 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을은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죠. 어떨 때? 직접 청구할 수 없는 거죠. 하지만 대의에서, 갑을 대의에서는 청구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직접이란 얘기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애매한데, 그래도 우선 뒤쪽에 보면 을은 갑을 대의하여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게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직접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동그라미를 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세모를 치고 넘어가면 되는 거죠. 더 틀린 것을 찾으면 되니까요. 4번 병으로부터 그 부동산을 전득한 정이 선의이며 소유권을 취득한다. 틀린 것이 있군요. 절대적 무효로서 선의의 제3자 정, 전득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댔죠. 그래서 정은 선이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는 거죠. 4번 확실히 틀렸기 때문에 4번이구나. 5. 을은 갑, 병 사이의 매매 계약에 대해서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맞는 얘기죠. 없대했죠. 채권자 대위권은 있지만 채권자 취소권은 없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요거는 세모를 치더라도 여기에 답을 잡을 수 있는 것이고요. 혹시나 세모가 많아서 답을 못 잡을 경우에는 바로 다음으로 넘어간다 했습니다. 미련을 가지 말고. 그리고 문제를 다 푼 다음에 시간이 남으면 그런 문제는 다시 와서 푸는 겁니다. 예. 해설을 보면 핵심 키워드는 이중매매이고요. 갑병, 을병, 병정의 관계를 잘 알면 되는 거죠. 해설을 보면 갑병 사이 매매 계약은 절대적 무효이고요. 갑병, 을병에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할 수 없다. 병에게 없죠. 채권자 대위권에 있어도 취소권은 없다. 직접 청구할 수 없다.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고 여기서는요. 3번 을은 갑을 대의하여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예, 대위권이 있다고 했죠. 4번 병으로부터 그 부동산을 전득한 정이 선의면 취득 못한다고 했죠. 억울하지만. 5. 을은 갑병 사이의 매매 계약에 대해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했죠. 2013년 제24회 기출 A형 44번 문제였습니다. 문제 3번 갑은 을에게 X 토지를 메다제곱당 98만원에 매도하려고 했는데 잘못하여 청약서에 메다제곱당 89만원으로 기재하였고 이에 대해 을이 승낙하였다. 그 후 X 부동산의 토지의 시가가 메다제곱당 158만원으로 폭등하자 갑이 병에게 X 토지를 메다제곱당 158만원에 매도하고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다. 다음 중 틀린 것은? 예, 틀린 걸 치고 들어가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문제는 이중매매에서 답은 찾아지지만 사실은 착오나 법률 행위의 해석 부분도 일부 섞여가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법률 행위의 해석 부분은 뒤에서 나오고 착오도 뒤에가 나오기 때문에 우선 그 부분은 간단히만 해설해서 설명을 하고 넘어가고 그 부분에서 다시 이 문제를 한번
재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을은 갑, 병 사이의 매매 계약을 사기로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만약에 갑과 병 사이가 이중매매에 해당되면 반사회적 법률 행위로 절대적 무효가 되는 거죠. 이중매매가 되어서 사기 문제는 아닙니다. 따라서 맞는 얘기가 되고요. 갑과 을 사이의 매매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달 조급당 89만 원에 성립한다. 이것도 맞는 얘기가 되는데 우선 모르기 때문에 세모를 치겠습니다. 아직 안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3번 을은 병 명의로 이루어진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이 부분은 을은 병 명의에 이루어진 소유권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맞죠? 일반적으로 맞는 얘기를 했는데 직접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고 그랬죠. 대의해서 청구할 수 있는 거죠. 대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은 없지만 기본적으로 맞는 얘기인데요. 그럼 세모를 일단 치고 가는 겁니다. 확실히 모르겠거든. 이런 거는 돌뿌리 같은 경우는 세모를 치고 갑니다. 만일 4번 만일 갑과 을이 매달 제곱당 98만원으로 합의하였으나 매달 제곱당 89만원으로 기재되었다면 갑은 착오로 이유로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이 부분은 표시의 착오인데요. 표시의 착오일 때 착오는 중요사항에 내용의 중요사항에 대한 착오가 있느냐를 기준으로 취소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판례가 나누어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취소할 수 없다가 맞는데 이 부분도 모르기 때문에 세모를 치고 들어갑니다. 나중에 나오는 부분이니까요. 5번 만일 갑의 배임 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병으로부터 선의의 정이 엑스토지를 취득하였다면 정은 갑과 병 사이의 매매 계약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고 했죠. 정은 억울하다고 했습니다. 이렇듯이 이중매매에 있어서 지금 정답은 다 여기 전득자 정이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에서 답이 다 나왔습니다. 사실은 답을 찾는 데는 무리가 없었는데요.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객관식 문제는 본인이 알고 있는 걸 가지고 아닌 것, 최고로 아닌 것을 찾는 문제, 그렇게 풀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르는 게 나오면 세모 치고 과감히 넘어가시고요. 다 세모다 그러면 그 다음 문제로 바로 넘어가시려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푼다고 했습니다. 자, 해설을 보면 키워드는 이중매매이고요. 하지만 이중매매 단독 문제는 아니었죠. 일부 섞였습니다. 법률의 해석과 착오 문제가. 1. 을은 갑과 병 사이의 매매 계약을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예. 절대적 무효의 문제이고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갑과 을 사이의 매매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나 매달 제곱당 89만 원에 성립한다. 예, 그렇고요. 규범적 해석에서 보면은 지금 원칙적인 경우인데요. 갑과 을 사이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은 표시된 대로 성립하기 때문에 89만 원으로 성립하는 게 하게 됩니다. 나중에 보도록 하고요. 3번 을은 병의 명의로 이루어진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예, 계속 나오는 얘기죠. 맞습니다. 채권자 대위권은 있지만 채권자 취소권은 없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정확하게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아까 돌뿌리는 세모를 친다고 했죠. 직접 청구할 수 없다는 거지 대의에서는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4. 만일 갑과 을이 여기는 직접 청구할 수 없다는 얘기고요. 만일 갑과 을이 매달 제곱당 98만 원 합의하였으나 매달 제곱당 기재하였다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예, 착오의 문제인데 판례는 수량이나 시가 등의 착오가 있는 것을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 오답니다. 중요 부분입니다. 5번 만일 갑의 배임 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병으로부터 선의의 정이 엑스토지를 취득하였다면 정은 갑과 병 사이에 매매 계약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고 했죠. 정은 억울하다고 했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의 자료는 네이버 카페에서 다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